영상 강의라든지 이런 거 올릴 거니까 혹시 결석이나 지각 때문에 못 들은 거 있으면 선생님 올려주는 동영상 강의로 그 부족한 부분 채우시고요. 자, 우리 이제 저 유형독해 책을 갈 건데요. 이제 보시면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목적부터 이제 듣기가 끝나는 18번, 19번, 20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혹시 모의고사 몇 점씩 나오는지 좀 얘기 좀 해줘 볼까? 9일이는 몇 점 정도 나오니? 모의고사 보면? 10월 달에요. 그거 한 85점 정도. 85 정도. 준이는 저기 안 나면 안 되지. 주성이는 70점대. 학교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학원 선생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대학 입학을 갈 때 수시와 정시에서 100%를 잡을 때 수시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? 대학을 갈 때 40%? 수시? 수시는 보통 한 70% 정도가 됩니다. 정시가 30% 정도가 돼요. 이 수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. 전형은 되게 많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교과 우수 그러니까 내신을 얘기하는 거지. 여기에서도 학생부 종합과 교과 우수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요. 최저, 수능 최저가 있는 데가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얘기는 일례로 선생님이 서울에 있었을 때 A라는 친구가 가천대, 성남에는 가천대를 썼는데 거기는 수능 최저가 없어.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썼는데 수능 보기 전에 최종 합격을 했어. 수능 안 봐도 되겠지. 자, 그 다음에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했잖아. 왜 불수능인지를 얘기해 줄게요. 2026학년도 쉽게 말하면 우리 2026학년도면 2026년에 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보는 거야. 우리는 언제 대학을 들어가? 그럼 우리는 2028학년도 수능을 보겠지. 26학년도가 이제 올해 시험 본 건데 영어는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90점까지가 1등급이잖아. 그렇지? 그러면 상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의대 지원하는 애들은 보통 2합 이하 최저가 그 무슨 말이야? 둘 다 1등급이 나와야지 돼. 그래서 2합 2니까 예를 들면은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는 두 개를 합산해서 가야지 돼. 여기서 내가 1, 2가 나왔다면 이렇게 따지면 돼. 근데 영어가 예를 들면 불수능이니까 2가 나왔다. 그러면은 1차 합격해놓고 의대 주르르 떨어지는 거지. 자, 그래서 보시면은 2026학년도에 1등급이 몇 퍼센트였을까요? 2025학년도는 1등급 퍼센트가 6.15% 정도. 2024학년도도 거의 비슷해. 근데 상대평가로 나눴을 때 원래 영어 수학도 그렇지만 4%까지만 1등급이지 11%가 2등급이고 근데 영어는 90점까지니까는 퍼센트가 좀 중요해. 그러면 이런 퍼센트가 나왔을 때 절대평가 4%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이 나왔다. 그러면 이렇게 영어를 절대평가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?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인데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좀 쉽게 내자. 좀 쉽게 내서 사교육비를 줄이자라는 의미였단 말이지. 그런데 이번에 2026학년도에는 3.15% 정도가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.16%에 속한다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영어는 2등급이 나온 거야. 80점대가 나온 거지. 그러니까는 불수능이라고 한 거지. 그렇지? 그러면 우리가 예비 고3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가 내년에 수능 볼 때 영어는 난이도가 어떨까요? 어렵게 나올까요? 쉽게 나올까요? 올해보다 쉽게 나오겠지. 왜냐면 난이도 조절을 못했다고 수능 출제 평가 원장이 사표까지 썼어.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표까지 쓸 건 아니지만은 자, 뭐 두정고가 됐든 여러분들 학교를 보니까는 지금 뭐 두정 신당, 오성, 업성 이렇게 있는데 학교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1학년 되면서 모의고사 볼 때 분위기가 어때요? 모의고사 보는 날 학교 분위기, 교실 분위기.
별로 좋지 않지 않나? 그렇지. 왜냐면 거의 엎드려 자거나 변결이라고 해서 학교 안 오거나. 그렇지. 왜냐면 모의고사는 내신 성적에도 안 들어가고 물론 내신 시험에 출제가 되지만 그 지문이 그러니까는 모의고사를 잘 안 본단 말이야. 모의고사를 잘 안 보니까는 대충 뭐해 듣기 하다가 슬쩍 졸리지. 보통 그럴 거야. 왜 밥 먹고 나서는 긴장감이 없으니까. 그래서 그냥 아예 대뜸 엎드려서 잠을 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만약에 5등급이 나왔어. 근데 이건 내 등급이 아닌 거지. 나는 열심히 보지 않았으니까. 그래서 자기 위로를 계속 하고 있다가 고3 돼서 열심히 했더니 5등급이야.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. 그렇게 다 이래 다. 다.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몇 등급? 선생님이 실질적 목표는 2등급이야. 2등급 받아도 서울대 갈 수 있어. 2등급을 받아도. 정시에서는 내가 국어, 수학, 탐구 다 100점으로 1등급 나오잖아. 그럼 정시에서도 그 4등급도 서울대 합격할 수가 있어. 영어는.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봤다라고 할 때 국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. 국어에서 영어 성적표가 어떻게 나와? 표준 점수, 그 다음에 원점수, 그 다음에 등급 이렇게 나오거든. 예를 들면 원점수가 100점인데 표준 점수가 140점대다 그러면 엄청 어려운 시험인 거야. 근데 예를 들면 또 어떤 학생은 원점이 뭐 96점인데 표준 점수가 100 예를 들면 뭐 130 1등급이다. 그러면 얘도 엄청 어려운 건데 표준 점수로 봤을 때는 1등급 일단은 나온 거지. 등급으로 봤을 때. 대학에서 보는 건 요 등급이 아니라 뭘 봐? 요 표준 점수를 봐. 근데 영어는 표준 점수가 없고 딱 영어 영역은 하나야. 그냥 등급 요것만 나와. 그러니까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몇 점 몇 등급의 표준 점수가 몇인지 몰라.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등급 간 점수 차를 크게 두지 않아. 우리는 정시로 대학을 갈 게 아니라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겠죠.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시로 가는 애들이 70%, 정시로 가는 애들이 30%인데 이 70%를 다시 100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애들이 30%고 내신 교과 우수자로 가는 애들이 딱 70% 정도가 돼. 교과 우수로 가는 게. 그래서 우리가 5등급 체에서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을 쓸 때는 2등급 초까지는 서울의 원서를 쓸 수 있다. 2등급 초까지는. 2등급 초는 어쨌든 11% 정도 되는 거잖아. 10%까지가 1등급이니까.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은 얘네들은 내신으로 따졌을 때 2등급인 애들이야. 그러니까 2등급 초까지는 인서울을 쓸 수가 있다. 인서울이라는 거는 스카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성대, 서경대, 그러니까 서울 외곽 쪽에 있는 그런 라인, 그 다음에 뭐 명지대, 광운대 요 정도 라인까지는 쓸 수 있다. 를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. 그래서 내신은 이제 일단 관리 잘 할 거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은 내신이 아닌 평상시 수능 대비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2등급 선만 맞춰주면 다 됩니다.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최저 등급을 얘기했잖아. 서울의 쉽게 말하면 스카이 대학 같은 경우는 2개 의대 말고 2개 합 3 정도 아니면 좀 낮으면 2개 합 4 정도 요청해요. 그 다음에 요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은 2개 합 8에서 2개 합 11까지도 갑니다. 2개 합 11까지.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가 늘 3등급이 나온다면 2개 합 8로 잡을 때 한 과목 5만 나와도 돼. 최저 등급은 내가 11 해가지고 2로 맞췄다고 해서 가산점은 없어. 말 그대로 최저야. 여기까지만 들어와 라는 거니까 2개 합 2나 2개 합 4나 2개 합 8이나 다 똑같은 거야. 이해됐지? 그래서 최저 맞추기에 가장 좋은 과목이 영어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, 듣기가 1번부터 17번까지인데요. 요거 다 맞으면 거의 한 36점이에요. 그러니까 듣기만 다 맞아도 우리는 거의 6등급에 근접하는 건데,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 풀겠지만 18번, 19번 얘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거든. 2점짜리야. 딱 돼서 우리가 19번까지 다 맞으면은 일단 몇 등급? 6등급이야. 자, 그러면 영어에서는 총 45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19문제 빼면 몇 개 남습니까?
26문제죠. 여기서 반타작 합시다. 13 곱하기 2 하면 몇 점이에요? 40점 맞췄고 26이지. 자, 나머지 26문제에서 반타작 하면은 66점이야. 거기서 2개만 더 맞추면은 70점 3등급이 나와. 그러니까 여기서 총 몇 문제? 그러니까 15문제만 맞추면 되니까 우리가 11문제 정도는 틀려도 3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야. 그럼 이 11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예요? 빈칸 넣기 4문제. 그 다음에 함의 추론 1문제. 우리 보통 3점짜리. 함의 추론 1문제 정도만 많이 틀려.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복불복이고, 어법은 계속 연습하면 맞출 수 있어. 이거는 어법은. 그러면 여기 어휘까지 해가지고 총 6문제 정도는 우리가 날려먹어도 돼.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15문제에다가 자, 그 다음에 나머지 11문제에서 6문제 빼니까 5문제. 20문제 맞추면은 2등급이야 그냥.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갔을 때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.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형 독해를 잡을 거냐면, 내가 주로 열심히 했는데도 틀리는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.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돼요. 선생님이랑 이제 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의 정답을 유출을 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. 고3 때까지. 질문해요. 질문. 없어? 없어?